음, 미국장이 지난주에는 좀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 쭉 빠졌는데 마지막에 음, 엔비, 엔비디아를 좀 먼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장 중에 5.5 빠졌고요. 장 후반,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서 2.77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 넘게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일단 S&P 500 지수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최근 추세 보면,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사실 제가 M자, 올해 뭐 M자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다시 꺼질 거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M자 처음 시작 부분이 너무 길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리긴 했는데, 계속 드리고 있긴 한데, 이게 강도가 굉장히 세긴 셉니다. 이게 조종을 쉽게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들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기술적 지표상에서는, 심리적 지표나. 근데 극대에 왔기 때문에 언제 깨져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 보면 이게 쭉 올라오는 과정 중에 보시면 이때 보죠. 2월 말부터 쭉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량은 쭉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이게 하나 눈에 걸리고요. 두 번째는 이 추세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요게 여기 보시면 연두색 있죠. 요게 통신 관련된 주식인데, 여기에 메타하고 구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추세적으로 빨리 쭉 밀고 올라오다가 지금 옆으로 걔네 두 개가 기고 있거든요. 메타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메타는 좀 이따 보겠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그 다음에 요 파란 거 있죠. 여기 경기 민감주입니다. 요게 좀 빨리 빠지고 있고 아래로.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 있죠. 예. 얘가 기술주입니다. 기술주도 추세적으로 계속 타고 있진 못하고 약간 머리를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느낌을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잘 따라오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일라일릴리하고 노보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날아가다 주춤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좀 전에 섹터를 맞고 그 중에 이제 요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AI 쪽에서 난리치는 것들을 보면,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 이것들이 이제 AI와 관련된 거고, 소프트웨어 쪽이고, 이 이제 실선으로 된 게 하드웨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요게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쭉 빠진 게 이게. 그다음에 요게 AMD예요. AMD가 후반부에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죠, 엔비디아를. 근데 금요일 날 둘 다 빠졌고, 여기 밑에 보이는 요거 있죠. 요게 인텔입니다. 인텔은 뭐 크게 사실은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 거 있죠. 요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추세적으로 그냥 옆으로 약간씩 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요거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예. 쭉 밀고 올라왔다가 옆으로 기고 있는 느낌이죠. 요게 구글입니다. 약간 추세가 내려오고 있죠.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그러니까 AI 쪽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없는데, 메타는 다른 진영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AI 시스템 개발을 오픈할 테니까 들어와서 너도 나도 다 들어와서 생태계를 만들어라.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이 예전에 OS 쪽에서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메타가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여하튼 근데 뜨겁던 강도가 식으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는 게. 가장 선두주자로 있던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8%, 이게 사실 여기서 빠진 거 말고도 여기 밑에 보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나기 전에 쭉 빠졌거든요. 이때 뭐 기대치보다 낮게 나올 거다 뭐 이런 느낌에서 빠진 게 아니고, 사실 기대치는 충족하겠지만 그걸로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얘가 올라가다 말고 흔들려요. 이 불안정성을 띠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사이클이 갑자기 아래로, 그러니까 주가가 쭉 밑으로 빠지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방구는 자꾸 껴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받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뭐 초반에 3월 달에 내리니 마니니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닐 것 같다, 물 건너갔다 그래서 한번 조정을 받고, 또 올라오다가 CPI 지수가 살짝 높게 나오는 바람에 그런 부정적인 요건 때문에 살짝 흔들리기도 했는데,
또 PC 나오고 나서 요번에 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한 6월쯤에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 6월이면 내릴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지금 온건파로 또 바뀌어요. 온건적인 상황으로 또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 내리는 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힘이 있죠. 그런 부분이 약간 소진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거래량이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빠지겠다라고 하는 느낌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이미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더 밀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다만 뭐 이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쭉 빠진다거나 주도주들이 이렇게 쭉 대고 빠진다는 걸로 보면 이제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에 대한 신호탄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올라온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조정받을 시간이 이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른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상위 그 메가캡들의 순서대, 시총 콩걸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펍배수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 73배. 이거는 미래 그 EPS 예측치가 포워드 EPS가 아니고 직전 12개월 그 EPS를 누계한 거에 대한 현재 주가 펍배수입니다. 근데 이제 73배 정도 나오고 23배, 뭐 26배, 36배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131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물론 이게 이제 그 바이오 제약주가 일반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생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일반적 패턴이니까 이것 때문에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의미가 없는 거고, 다만 이렇게 이제 펍배수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미국의 MSCI 그 통합 펍배수가 20배가 좀 넘었거든요. 한 22배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배인 경우에 이 펍에서의 역수를 주식 기대 수익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5% 정도 됩니다. 22배 정도가 되면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대조해서 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투자들이. 근데 이게 지금 4.0이잖아요. 그러니까 펍배수가 22배라면 프리미엄이 0.5%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박한 거죠.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 채권이고, 물론 가격 변동성이 있지만 이게 그 장기적으로 보유한 경우 확정 수익률이 4%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0.5%밖에 안 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일정 부분 많이 한 4개월 정도 밀고 올라왔다는 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지표상 과열돼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 보도 보면 60%까지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콜옵션이 너무 극단까지 상대적으로 와 있다, 뭐 여러 가지 걸로 보면 너무 과열돼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로 놓고 보면 주식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요거 이외에 금값을 좀 볼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 차트가. 일단 금값이, 여기는 캔들 차트가 여기 금값입니다. 여기 캔들 차트가. 그리고 여기 있는 연두색 차트가 이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예요. 그래서 이 대차 대조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통화를 시장에 살포한다는 얘기고, 이게 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양적 긴축, 통화가 늘어나면, 이게 늘어나면 양적 완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 있죠. 이거 빨간 거. 이게 그 스티키 인플레이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은 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미국에. 그 다음에 요 검은색 있죠. 요 검은색이 S&P 500 지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표시한 거. 요 검은색이. 그 다음에 파란색 있죠. 요게 달러 인덱스예요.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다 깔아놓은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과거 이제 2018년도 들어오면서 약간 이전 2017년도 하반기부터 양적 완화를 하던 연준이 양적 긴축으로 터닝했거든요. 그러면서 연준의 이 자산 규모가 점점 좀 줄어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내려왔던 게 달러 인덱스가 강화 쪽으로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요 시기에 금값이 이렇게 쭉 추세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하고 금값은 서로 역외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달러 포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깨지는 현상이 보이죠. 이 깨지는 현상이 보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치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체 투자로 금이 일정 부분 수용이 된 거죠. 물가 상승률은 일정 부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금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 양적 긴축으로 인한 달러 가치 상승도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위험성을 대비하려는 금 투자 수요를 막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다가 여기 이제 주가가 쭉 빠지죠. 검은색이. 그다음에 캔들 차트도 살짝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 빠질 때 금값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주식 빠지면서 금값이 같이 빠졌어요. 다만 반등이 좀 빠를 수 있긴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반등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다가 다시 쭉 빠지죠. 이 미국이 연준이 내리고 있던 양적 긴축에서 그러니까 자산을 줄이고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 던지기 직전 그다음에 주식이 흔들리는 요걸 보고 경기 부양을 먼저 했거든요.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대규모로 달러 살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달러 인덱스가 아래쪽으로 쭉 빠져요. 아래쪽으로 빠지는데 그때 안전자산 선호도뿐만 아니라 뭐 달러 인덱스 빠지는 것 때문에 금값이 쭉 밀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2020년 8월 달에 다시 정점을 찍었거든요. 사실 달러 인덱스 방향성으로만 놓고 보면 금값이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보였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섞여서 금값이 올라갔다고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것도 있고 안전자산 부분도 있고 세 가지네요. 안전자산을 소환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부분도 있고 이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올랐는데 일정 부분 이 금값이 오른 뒤에 이 달러 인덱스 가치는 하락하고 있음에도 금값은 오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기에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 주식이 그죠? 저점을 찍고 추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체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공격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금 투자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주식이 타고 쭉 올라와 온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이 한번 더 들리긴 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수요라고 보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그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값이 살짝 들려 올라왔잖아요. 이때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올라오는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일정 부분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이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값이 추세적으로 더 밀고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이 그 주식을 대체하는 형태를 띄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니까 이 달러 인덱스 올라오는 게 눌려서 금값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여기 최근 전고점을 여기 돌파하고 밀려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냐에 대한 논점을 우리가 지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지금 주식도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근데 금값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금값이 들린 이유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보여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는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과도하게 올라온 편이 없잖아 있거든요. 펍에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대적인 불안감 때문에 금값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 중국인들이 왜 해외로 자금을 끄집어내려고 비트코인 쪽에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 수요도 많아서 금도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거래처가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 자금이 해외 이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단 금 투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예금에 거의 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있느니 금을 들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금 매집을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좀 이따 이 차트들을 보여드리면 그 성향은 약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일단 이게 어디냐면 이거는 그 골드.org.com 골드.org 사이트거든요. 월드 골드 카운슬에 나오는 이 사이트는 골드.org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금의 수급과 관련된 거고 요게 있는 요게 금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급을 보면 공급은 사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공급은. 근데 이 변화가 없는 과정 중에 금값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금 전체 수요가 쭉 빠지는데 요게 요 막대 그래프가 전체 수요입니다. 쭉 빠지는데 금값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금 전체 수요에 따라서 이 금값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 수요가 어떤 것들이 있냐? 이 귀금속 관련된 것도 있고 산업에서 쓰이는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존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앙은행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중앙은행. 그래서 중앙은행과 관련된 것만 잠깐 보면 다 지우고 이게 중앙은행이거든요. 그 보시면 중앙은행이 폭발적으로 쭉 금을 매집하고 있는데 금값은 올라가질 않고 있죠. 이 중앙은행 부분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매집이 일정 부분 이렇게 큰 비중을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 뉴스 보도에 보면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계속 대규모로 금을 매집하고 있다. 그것이 금값을 올리는 요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수요는 사실은 금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여드리면 수요 중에서 이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 수요 중에서 이 투자 수요거든요. 얘가 투자 수요만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골드바고 요게 코인인데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찍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메달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기념 메달 이런 거 골드 메달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인 거고 ETF가 이제 금을 사겠다는 금 ETF를 사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전체 수요가 약간 트렌드를 보면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패턴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약간 이게 크게 늘었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줄었나 늘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가지고 느낌이 거의 없고 한 가지를 더 보면 이걸 보면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금 ETF의 누적 투자 금액입니다. 얘가 2004년도 이후에 보시면 쭉 트렌드를 보면 여기 있는 골드색, 예, 요 동색이 여기 있는 투자 누적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게 ETF 투자 누적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깔별로 다른데 이 색깔이 지역입니다. 여기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이 유럽이고 요게 북미예요. 북미. 미국, 캐나다 뭐 이렇게 되겠죠. 유럽은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쭉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짙은 파란색 보이시나요? 요게 보라색입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다른 지역이고 여기 있는 연두색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은 추세적으로 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금 ETF에 대한 수요가. 그 다음에 이게 미주예요. 북미예요. 북미도 쭉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추세적으로 쭉 늘었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요게 기타거든요. 기타는 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시아 쪽에서 쭉 늘어나는 게 ETF 들어가는 게 금의 가격을 밀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전체 누계 ETF 규모 자체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금값하고 이게 지금 갭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각 추세 변동에서 좀 벌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긴 한데 과거 트렌드로 놓고 보면 얘가 다시 아랫방향으로 수렴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금값이 더 올라갈 여력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 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수급의 영향에서 ETF가 금가격에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지금 그 ETF의 동향하고 금값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딱 해드리면. 그럼 금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냐? 있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차트는 이 차트예요. 금 차트가. 이거는 매크로 트렌즈.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70년대 이후에 한번
급등하고 장기 조정을 맞고 다시 두 번째 사이클을 타고 한 번 급등, 두 번 급등했는데 여기가 2020년도 8월 달이거든요. 여기 정점을 맞고 그 뒤에는 여기가 정점으로 계속 두들겨 맞고 내려왔었는데 최근 이걸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100 지금 86인가 그렇죠? 2100 이거는 이제 월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2178로 나오는 거고 지금.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금 사이클을 볼 때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교환 가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보유한다고 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없고 단순히 그 시점마다 화폐의 교환 가치만 따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 적용 가격으로는 한 여기까지 올라간 적도 있긴 한데 2,400달러 전후 정도가 고점 언저리에 포함돼요. 2020년 8월 달에 이 두들겨 맞은 이유도 이 고점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까 차트 볼 때 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오다 말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내려왔잖아요. 이 내려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그 가치의 상당 부분에 근접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한 2,400 정도로 보고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걸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0% 조금 넘게까지는 추가적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년 넘어가게 되면 지금으로 보면 10% 정도 2,400으로 보면 고점을 그 다음에 내년도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적용해보서 한 3% 올라간다 그러면 10% 플러스 3이 더 올라가야 되죠. 인플레이션이 적용한 차트니까 이게. 그래서 한 10%에서 한 13%그 정도의 추가 여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값이 무조건 정상을 두들겨 맞고 내려오겠느냐?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패턴을 보면 이게 과거에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전체 ETF의 누적 투자 금액과 너무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자금 쪽이 그러니까 그 아시아 쪽 자금이 ETF 쪽에 들어오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얘가 이 수년간 이렇게 쫙 주시장을 금값을 밀어올렸던 이런 추세의 진입 포인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금값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은 존재한다. 좀 더 올라가서만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의 추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과거에 있었던 장기적으로 있었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거의 상관관계하고 괴리가 벌어지는 패턴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짓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